근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사무총장으로서 네. 민주통합당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만 이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범죄자입니다.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 범죄자인데 지금 전과자, 범죄자, 흉악범. 정보부장은 그렇게 부르는데 흉악범. 보좌관이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받지 않았고 네. 받은 사실도 몰랐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됐죠. 네. 그런데 징역 6월인가요? 네. 네. 6월에 집행유예.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판결의 논리가 뭐예요? 몰랐는데 왜 보좌관이 그랬다고 해서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찰은 공범이다. 그래서 이 고형도 갖게 했는데 재판부는 안 받고 안 썼다는 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추징을 전부 이쪽에 보좌관한테 하고 네. 그리고 보좌관이 그 돈을 자기 근무지나 자택지나 또 이제 그 자식의 그 훈련 좀 특별한 딸을 키우는데 훈련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쓴 게 확인이 되고 이게 저한테 귀속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이게 정치자금이냐? 그 삼화저축은행의 그 신삼길 회장이라고 구속된 사람이 처음에는 저하고 관계없다고 쭉 진술을 받았어요. 그거는 다른 관련 진술에 다 지낸 다음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 회사의 임원진들이 불려가기 시작하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주기는 거기를 줬는데 저를 보고 줬다고 말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저를 준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죠. 그리고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총장님이. 그렇죠. 저는 이제 모르죠, 물론. 그러면 그 친구 아니 검찰의 주장은 배달 사고가 났는데 배달 사고가 났는데 요약하자면 배달 사고가 났지만 어차피 글로 배달될 거였기 때문에 죄다 이런 논지인가요?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여기가 법원은 왜 정치자금이냐? 줬다는 사람이 저를 보고 줬다고 하니까 정치자금이다. 누가 어디다 썼느냐는 정치자금이냐 아니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판결 내용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 친구가 저는 전혀 모르는데 뭔가 돈을 받았어, 뇌물을. 그러면 죄가 있는 거네? 그 사람들 눈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준 사람이 진술을 이제 재판 과정, 조사 과정, 진술 과정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기 회사 임원진도 다 불려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별건으로 2건을 또 걸어요. 안 그래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그러면서 진술이 조금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 세 번째 조사, 법정 첫 번 진술, 두 번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판부는 바뀌고 모순됐다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고 무슨 되는데 준 사람이 저를 보고 줬다고 하는 한 정치자금이다. 누가 어디다 썼느냐는 정치자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진짜 골 때린다. 네, 사건 실제 내용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박근혜 주변에 누군가한테 돈을 줘요. 박근혜 몰래. 막 줘! 그리고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아니죠. 박근혜를 준 거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네. 박근혜에게 준 건데 당신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네. 박근혜 준 거다. 처음에 줄 때는 당신이 쓰시오 하고 줬는데 그래서 박근혜한테 안 가고 이 사람이 썼는데 그것도 뭐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 박근혜한테 원래 준 거야. 그럼 박근혜가 걸리는 거네? 지금 그런 논리죠. 그 사람 대단히 희망적인 나라고. 밝은 나라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판결의 문제예요? 판결문 제가 창의인데? 여기다 띄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이. 그 2개예요. 딱. 누구로부터? 저한테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이 사람이 주장한다. 감사 인사 어떤 형식으로? 한 적 있어요? 없죠. 그 신삼길? 예. 그 사람 신삼길 만난 적 없어요? 아니 만난 적은 있는데 네. 둘이 보거나 둘이 통화한 적이 없어요. 본인 진술이 그래요. 저도 뭐 물론이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둘이 만난 게 자기 말로 마지막 만난 게 2006년이라는 거거든요. 2006년
제 할머니 그것도 상가에 조문 온 게 마지막이라고. 신삼길 그럼 씨. 그때 감사하다고 했겠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한테 맞는 말을 하는구만 그러면.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가 그래. 보좌관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술자리에서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르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게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게 이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예.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신상길 씨는 지금 구속 수감돼 있잖아요. 구속 수감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죠. 재판이 끝난 재판 상태가 아니기 중이기도 때문에. 하고 또 별건으로 예. 재조사를 하는 사이에 두 개를 또 걸어놓고. 맞아요. 추가가 뜬 상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더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1심이 끝난 겁니까? 1심이 끝난 거죠. 그 2심은 기일이 1심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뭐 그러면 이제 선거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 총선 후에나 예. 뭐 언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변호인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 어느 일방에. 그러면 아무 증거는 없고 그 진술만 그것도 계속 번복된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결국은 중요할 텐데 그거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법원은 뭐 조금 바뀌었으나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봉주처럼 될 뻔하다 말았네. 정봉주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이제 구속 집행이 된 거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1심이 집행유예 6개월입니까? 네. 그러니까 근고 이상의 형이니까 그게 그게 확정이 되면 네. 출마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다 되려면 시간이 뭐 많이 걸리겠지만 예.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달고 가는 어쨌든, 거죠.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하겠지. 오케이.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6개월 받았다. 이제 정봉주는 더 황당하죠. 사실은. 정봉주는 더 황당하죠. 네. 어쨌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골때려. 집행유예도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봉주 거는 사실관계 그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도 황당하지만은 그거를 실형으로 구속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거죠. 되는.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사상 최초에 진짜 실형을 있을 하는 수 없는 거죠. 1년을 그것도 정부 대통령 1년 남았는데 딱 1년 전에 선물이야 선물. 지난 몇 년 사이 아마 이철우 전 의원 사건하고 이게 가장 황당한 정봉주 건이 가장 황당한 이철호 사건 그러면 뭐 알겠어요? 네, 우리 저 시청자들께 이 건도 좀 황당하긴 황당하네요. 이 건도. 저도 좀 황당합니다. 네. 이철호 사건이 저 핵심이 뭐였죠? 이철우 사건은 선거 기간에 이철우 후보가 조중동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부추긴다. 고 이철우 의원은 연설을 했다는 거고 네. 상대 후보가 고 뭐뭐인데 상대 후보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철우 후보를 고발을 했는데 당선된 다음에 이철우가 조중동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 고 뭐뭐가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부추겨서 젊은 층의 투표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게 다예요. 이철우 사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철우 후보가 조중동이라고 그랬냐 고 뭐뭐라고 했냐 이걸 갖고 이철우 의원을 의원직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재선거 있었어요. 그랬죠. 네, 거기가 이제 확정됐어요. 거기가 연천 포천. 연천포천. 네, 그래요. 정말 제일 황당한. 그리고는 정봉주 건이 그래도 감옥에 가진 않았잖아요. 그 양반이. 그럼 이제 부러진 화살 2, 3 계속 나오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은 기도로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철우 전 후보. 보니까 그 판사가 한상률 네. 판결한 판사네요. 네. 그 양반이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한상률은 무죄를 때렸어요. 한상률 누군지 아세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태광 세무조사 잡아내서 노무현 대통령 잡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도피해 있었죠. 최근.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 무죄가 됐어요. 그림 로비, 학동말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림 로비 했다고. 가물가물하시죠. 네. 근데 이것도 주장만 있는 거고. 아니에요. 그거는 증거들이 훨씬 정확하고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뚜렷해요. 자기 아니요, 전혀 이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사건 자세하게보다
그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가 있다가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도망은 괄호 안에 넣고 도피, 그럼 도피에 있다가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국해서 재판받겠다고 와서 그렇죠. 작년 검찰 6월에. 수사 받고 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서 무죄 무죄 났어요. 그렇죠. 다 털어진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작년 2월에 그러니까 그 학동마을 그림 로비 그러니까 뇌물 공여 사건과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상률 씨가 그러더니 뭐 갑자기 또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조사받고 또 같이 뭐 들어왔죠. 이렇게 같이 하루 차이로. 그러니까, 네,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사람 끄는 뭐 매력이 있어 보면 나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알아서 정리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고성국식 임기 전에 유머인데 털으려고 그러는 터지지가 않았어. 무서워. 회심에 일타했는데. 이거 이제 안 웃어.